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제 4시간 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의혹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의혹 가운데 2차 주포가 매도를 지시하자마자 7초 후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통정매매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판단은 달랐습니다. 2차 주포가 지시한 이후에 그 지시가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돼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통정매매가 되지만 검찰은 중간에 권오수 전 대표가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 매도 주문을 하도록 연락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권오수 대표가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게 지금 주가 조작과 의혹 관련이 전혀 얘기가 없이 그런 매매라는 걸 알리지 않고 김 여사에게 매도를 하라고 권유를 했고 김 여사는 이 통정매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매도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지목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차 주포가 김 여사에게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면서 4천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과연 이 돈이 왜 이쪽으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을 보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차 주포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명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명목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명확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가 논란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보충적으로 좀 설명할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검찰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4월 달에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형사부를 2번 옮기고 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라인을 배제하면서까지 이제 부패 수사부로 해서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서 이성윤 지금 검사 때 수없이 많이 이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권오수 회장과 일부 주포들만 기소를 하고 전주들 한 91명에 대해서는 손모씨 이외에는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번 검찰 조사에 발표했듯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462분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70억을 빌려서 수없이 지금 현재 주포들과 많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주포들과 이런 매매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 게 하나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지금 현재까지 검찰 조사 발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장되기 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이 기존의 그 주가 조작의 일반적인 매매 형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설명을 들어보면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통정매매나 아니면 또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모든 것이 뭐 물론 법과 증거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건 맞지만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정황 증거 이외에 실질적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권오수 회장과 연락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연락을 했는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권오수 회장 이외에 다른 사람과 연락 주고받은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통정매매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입장도 저것도 반박이 되는 게 당시에 주식 초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그럼 권오수 회장 말만 믿고 8만 개를 매도를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를 했더니 누가 가져갑니다. 다른 선수들의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하는데 태연하게 체결됐죠.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증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것 저는 검찰이 그냥 덮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어제 민주당은요.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번이 벌써 3번째 특검법 발의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입니다.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럴 때는 이게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지금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까지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재판에 기소가 돼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제 증거라든지 정황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이고 지금 현재 시중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기에 찬성을 하는 국민들 일부도 마찬가지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영부인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요, 찬성 여론이. 이런 걸 봤을 때 특검까지 이거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여권이 힘을 못 받는 논리가 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고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노무현 정부의 측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먼저 구속되고 처벌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 대한 수사,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만 수사를 하니까 네. 기소만 야당 쪽만 되고 하니까 결국에 국민들도 설령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코 여당이나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싶으면 특검을 오히려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